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한인단체장들은 오늘 맨해튼에서 대선 재외투표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BBCN 은행이 SNDP의 구호를 위해 한인 커뮤니티 재단에 10만여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유엔본부 맞은편에 세워질 팔각정 건립을 위해 어제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면허정지 중 운전사고를 일으킨 한인 운전자가 뺑소니까지 저질러 경찰에 잡혔습니다. 뉴저지 최저임금 인상안이 어제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8대 대선 재외투표를 5일 앞두고 오늘 오후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한인 단체장들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가두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지역 한인 단체장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18대 대선 재외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맨해튼 코리아타운에 모인 단체장들은 지나가는 한인들에게 투표 안내문과 홍보용 전단지를 나눠주며 투표율 높이기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예, 이제 투표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등록률은 그래도 미주 해외 동포 중에서 2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투표에 참여하셔갖고 우리 뉴욕 동포의 힘을 보여주는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불편하시더라도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들의 첫 대선 투표인 제18대 대통령 재외국민 투표가 다음 주 수요일인 12월 5일부터 10일 월요일까지 엿새간 뉴욕 총영사관에서 실시됩니다.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기간 중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와 투표장 인근에 무료 주차장을 운영합니다.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신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제 투표 기간 6일 동안 신고 신청해 주신 우리 재외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퀸즈와 버겐카운티 맨해튼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6번, 주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7차례 운행됩니다. 선관위는 뉴욕 지역 재외선거인의 70%가 투표소가 설치되는 공관에서 20마일 미만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투표율 높이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재외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투표 시 영주권과 여권 등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꼭 지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BBCN 은행이 슈퍼태풍 샌디 피해 구호를 위해 임직원들이 모은 10만여 달러를 한인 커뮤니티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기금은 앞으로 샌디의 피해 복구와 피해자 구호에 쓰여집니다. 계속해서 주성훈 기자입니다. 사망자 수 110여 명의 전체 860만 가구에 정전 피해를 입혔던 슈퍼태풍 샌디. 사상 유례 없던 초강력 허리케인은 뉴욕과 뉴저지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상당한 복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뉴욕과 뉴저지엔 수많은 이재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와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BBCN 은행이 지난 한 달 동안 미 전국 40개 지점에 임직원들이 직접 모금한 금액 10만 1,000달러를 오늘 한인 커뮤니티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직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시카고, 시애틀, 뉴욕.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체크하고 캐시도 내시고 제일 많이 도네이트 한 게 본인들의 휴가였어요. 베케이션을 2-3 hours부터 1 week까지 도네이션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이제 그들 월급으로 환산해서 그래서 이제 도네이션이 되고 거기에 1대1로 은행이 매치를 했습니다. BBCN 은행은 또 샌디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초과 인출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 대출 상환금 연체 수수료, 피해 복구를 위한 정기 예금 조기 위약금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샌디 피해를 입은
사회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맨해튼 유엔본부 맞은편에 세워질 팔각정 건립을 위해 어제 팔각정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어제 첫 모임을 갖고 팔각정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즈벨트 아일랜드 팔각정 건립 추진위원회는 어제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발족을 겸한 첫 모임을 갖고 팔각정 건립을 위한 공식적인 실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팔각정 건립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한창현 뉴욕 한인회장이 맡았으며 부위원장에는 소니아 장 한흑 연대기구 회장과 제프리 뉴욕 한인회 부회장이 각각 맡았습니다. 또 위원으로는 뉴욕 한인회 최윤승 수석 부회장, 이덕규 회원관리위원, 그리고 루즈벨트 아일랜드 주민대표 이덕일 장로 등이 선임됐습니다. 자문기관으로는 뉴욕 총영사관과 뉴욕 한국문화원이 참여합니다. 위원회 측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팔각정은 내년 3월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팔각정 설계 도면을 12월 초까지 뉴욕시 당국에 제출해 내년 1월 중에 모든 인허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소니아 장 한흑 연대기구 회장은 팔각정 건립을 위해 한인사회의 지원과 지역 주민, 정치인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그 처벌이 무겁습니다. 더구나 면허 정지 중 운전사고를 일으킨 한인 운전자가 뺑소니까지 저질러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쯤 퀸즈 플러싱 149가와 35 애비뉴 인근 도로에서 2012년 혼다 차량을 운전하던 33살 정모 씨가 앞서가던 또 다른 한인 최모 씨의 차량 뒷부분을 받는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피해자 최 씨가 사고 처리를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오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최 씨는 바닥에 넘어졌고 이 사고로 얼굴과 어깨 등을 다쳤습니다. 정 씨는 사고 과정을 지켜본 목격자가 자신을 뒤쫓는지 모른 채 도주를 계속했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플러싱 157가 인근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지난 2월부로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 씨의 차량 운전석 바닥에는 코카인이 들어있는 파이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퀸즈 검찰은 정 씨에게 무면허 운전, 마약 소지, 뺑소니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받으면서 한인들도 소유한 집을 유지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긴 카운티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에 붙여진 주택 차압 매물 8개 가운데 1개가 한인 소유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4개월간 등록된 한인 소유 차압 주택 매물은 모두 62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 기간 등록된 전체 482개의 매물 가운데 무려 12.8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버긴 카운티 한인 인구가 6.3% 정도로 보았을 때 한인 주택 차압률은 타민족보다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매에 붙여진 한인 차압주택 매물 62개 가운데 17곳은 이미 팔리거나 경매가 취소됐으며 나머지 45개는 이달 30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경매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지역별 분포는 팰리세이즈 파기 9곳, 리치필드 6곳, 포트리와 레오니아가 각각 4곳, 그리고 클로스터 3곳 등입니다. 이 중에는 100만 달러 이상 주택이 5곳, 50만에서 99만 달러가 18곳, 10만에서 49만 달러 20곳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크레스킬의 한 주택은 무려 3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인들의 주택 차압 건수가 많은 것은 2008년 부동산 가격 폭락 직전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한 사례들이 많은 데다 2차 융자 또는 제2융자를 받은 비율이 타인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불어난 모기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저지주 상원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어제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인상안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8.50에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인상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주 상원을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7달러 25센트에서 8달러 50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이날 주 상원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23표, 반대 16표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표수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주 상원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채택할 수 있는 헌법 수정안을 다시 표결에 붙여 동일한 찬반 득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주 상원을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곧바로 크리스티 주지사에게 보내졌으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헌법 수정안을 통한 채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경제 회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생계를 위해 두세 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주민이 매우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가 버추얼 AP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저소득층 가정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AP 과목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주는 저소득층 가정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AP 수업인 버추얼 AP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교육국은 버추얼 AP 프로그램으로 주내 고교생들의 정시 졸업률을 높이고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에 필요한 실력을 제대로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방정부는 뉴욕주 교육국에 1,73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뉴욕주 교육국은 주내 17개 학군에 프로그램 운영기금으로 분배합니다. 이 중 뉴욕시는 100만 달러를 지원받게 되며 이외 나소 카운티가 200만 달러, 영커스와 로체스터, 버팔로 학군 등은 각각 75만 달러씩 받게 됩니다. AP 과목 수강은 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유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강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설되는 버추얼 AP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스스로 편한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각자 실력에 맞춰 학습 진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AP 과목과 함께 프리 AP 수강과 시험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뉴욕이라는 도시는 화려하고 럭셔리한 모습 뒤에 살벌하고 비정한 도시의 모습도 있는데요. 살벌한 뉴욕이 아닌 안전한 뉴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경은 범죄 발생 통계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살인 건수는 총 36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22%가량 감소했습니다. 1990년도에 뉴욕시 연간 살인 사건은 2245건이었습니다. 주민 10만 명당 31건꼴입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10만 명당 4건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1960년 390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레이몬드 켈리 뉴욕시경국장은 범죄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이 같은 효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뉴욕시는 미 전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귀왕 아산시장 일행이 아산배 판촉을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H마트는 오늘부터 15개 지점에서 우리 농산물 아산 한국배 특판전을 가집니다. 강원영 기자입니다. 복귀왕 아산시장과 구봉건 아산 원예농협장 등 아산시 관계자들이 지역 농식품 판촉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H마트와 농산식품 수출 유통에 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아산시는 그동안 LA 등 서부 지역에 집중되었던 농산물 수출을 동부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서부, 동부 이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H마트하고 더 많은 물량 공급을 하기로 작년도에 약속을 하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판촉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복귀왕 아산시장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아산 배 판촉 행사를 통해 미국 내 한인과 동양인들의 입맛에 맞는 아산배의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아삭아삭하는 식감이 제일 좋고요. 전국에서 보관성이 좋은 맛있는 배 하면
우리 아산배를 1등으로 쳐주고 특히 농가에서 품질의 균일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만큼 신뢰성을 첫 번째로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아산시는 401톤 8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아산배를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올해는 동부지역과 중부지역에 추가로 229톤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아산시는 배 이외에도 신선식품인 아산 새송이버섯을 지난 5월부터 매월 10톤씩 총 60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앞으로는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 전략 품목 위주로 판촉 행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강원영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내에 식당 운영하시는 한인분들 많으시죠?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이슈가 되는 음식업의 안전을 위해 LA 카운티 보건국과 주류통제국이 정보 전달에 나섰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식당 업소 내 서비스 교육과 보건국 단속에 대한 대비책에 관한 강의가 열렸습니다. 음식업계에 종사하는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이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The common issues would be actually overselling alcohol sometimes. Noise is huge, creating traffic issues, loitering, littering, the things that if you live there you wouldn't want next to your home. 현재 미국에서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일반 사업체 가운데 식당과 식품 관련업이 전체의 10%로 가장 많으며 이 가운데 41%가 캘리포니아주에 몰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비롯해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retailers need to remember is to take the time when they make a sale to identify first the level of sobriety of their customer and then secondly the age appropriateness of the beverages that they're selling. 식중독을 일으키는 이콜라이균의 경우 화씨 155도 이상이 돼야 살균이 되기 때문에 꼭 적정 온도 이상에서 조리돼야 하며 돼지고기, 생선 등은 165도 이상 15초 동안 조리해야 합니다. 또 많은 식당들이 영업정지를 받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해충 때문이라고 전하며 바퀴벌레나 해충이 발견될 경우 48시간 동안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등하굣길의 학교 앞 정말 복잡하죠? 저도 매일 아침 겪는 일이지만 얌체처럼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도를 질주한 한 여성. 왜 그런지 보실까요? 앞뒤로 달려오는 두 대의 자동차. 그런데 앞차가 멈춰서자 뒤따라오던 차가 인도로 올라가더니 마치 도로인 양 거침없이 달립니다. 장애인 학생을 태우려고 정차하는 통학버스를 피하려는 겁니다. She comes here at 7:30 every morning. She goes around the school bus every morning. 운전자는 32살의 여성. 상습범인 그녀를 참다 못한 통학버스 기사가 현장을 촬영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여성이 차를 몰고 올라오는 인도는 보육원과 맞닿아 있어 자칫하면 큰 사고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If we had to evacuate the building, we would have to come through this door here to come out of the building. And if she's coming up on the sidewalk, well then there's the danger right there. 하지만 그녀는 법정에서도 반성은커녕 버스가 너무 시간을 지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They would just stand there after the child was loaded. They would stand there and talk with the stop sign out. And again, not justifying. 결국 괘씸죄로 면허 정지와 27만 원 벌금형에 더해 나는 바보라고 쓴 팻말을 들고 서 있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I just wanted to come out here. Just look at it, man. Only an idiot would drive on the sidewalk. It should have rained, snow, sleet, or hail or something. I hope you do it before the hour over. 다른 사람들의 안전은 무시한 채 몇 분 빨리 가려다 동네방네 망신살만 뻗치게 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피해 규모가 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조셉 로타 회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외에 추가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허리케인으로 기초 기반시설 등이 상당수 파손됐지만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과 보험금, 자체 비용 감축 등의 방안으로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주 우드클리프 레이크 진대 시의원은 지난 6일 본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됐으나 부재자 잠정 투표를 포함한 합산 개표 결과에서 2표 차로 낙선했습니다. 이에 진배 의원은 버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지난 28일 공식 요청했습니다. 우편 투표 개표 과정에서 찢어진 투표용지로 이를 테이핑한 뒤 다시 진행했다는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한국어 번역 표기 오류가 마침내 수정됐습니다. 지난 6월 한국일보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도 시 교육청에 오류 표기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소수의 언어 서비스가 돼 있는 시 교육청 초기 화면에는 한국어 안내 항목을 코리안의 사전적 의미로 해석한 한국의란 표기로 잘못 기재돼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 온라인 투표 중간 집계 결과 98만 5,421표를 득표, 무함마르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과 파키스탄의 10대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푸자이를 큰 표차로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강남스타일로 전세계를 뒤흔든 가수 싸이는 67,646표를 얻어 4위에 올랐습니다.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은 다음 달 14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 끼는 대체로 흐린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겠으며 대체로 흐린 그러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하며 역시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